이게 무슨 일이야? 폴란드 올디에미르 훈련장에 울려 퍼진 미군 전차병의 절규였어요. 74톤 거대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진창에 푹 빠져 꼼짝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견인차까지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철갑을 두은 한 대의 전차가 나타났어요. 저 아시아 전차가 뭘 할 수 있겠어. 비웃음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다음 순간 모든 이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K 전차가 진창을 가르며 스포츠카처럼 달려와 에이브람스를 단숨에 끌어냈거든요. 이런 일이 가능해? 30년 베테랑 전차병 말게 세상이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 코바치입니다. 폴란드 제국기가 30년째 전차병으로 복무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는 1994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련제 T-72와 폴란드가 개량한 PT-91 트바르디만 다뤄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녀석들과 함께 한 시간이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이에요. 말렉, 너는 전차와 결혼했구나. 동료들이 자주 농담을 했을 정도로 저는 전차에 푹 빠져 살았어요.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있었죠. 특히 봄철이면 정말 답답했어요. 3월부터 4월까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온 훈련장이 진창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PT-91은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번 주 훈련은 취소다. 땅이 너무 질어. 매년 반복되는 말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이 진창도 자유자재로 달릴 수 있는 전차가 나올까? 더 큰 문제는 실전이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저희는 충격적인 영상들을 봤거든요. 러시아 전차들이 진창에 빠져 꼼짝없이 갇혀있는 모습을요. T-72도 최신형 T-90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PT-91도 저럴 텐데 솔직히 두려웠어요. 만약 실전이 벌어진다면 진창 때문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가을 부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에서 K 전차가 온다고.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아시아에서 만든 전차라니 과연 유럽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가 그동안 사용해온 러시아의 전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잖아요. 말렉, 걱정 마. 어차피 우리가 쓰던 것보단 나을 거야. 젊은 동료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저는 달랐어요. 30년 동안 T-72만 만져온 늙은이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도 됐고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시아 전차가 러시아제보다 얼마나 더 좋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2023년 11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브라니에보 훈련장에 검은 철갑을 두은 K 전차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K 전차를 처음 직접 봤어요. 검은 도색의 날카로운 외형이 확실히 기존 전차들과는 달랐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어요. 생긴 건 그럴듯하네. 하지만 겉만 번지르한 건 아닐까. 제 옆에 서 있던 베테랑 동료ян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30년 동안 러시아제 전차만 봐온 저희에게는 뭔가 어색했어요. 아시아 전차가 우리 PT-91보다 나을 리 없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K 주변을 돌아봤어요. 확실히 첨단 장비들이 많이 달려 있었지만 실제 성능은 써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3월 중순이었어요. 며칠 전에 내린 비와 눈이 녹으면서 훈련장 전체가 진창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날이면 훈련을 취소하는데 이상하게도 K 전차 훈련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진창에서 훈련을 한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PT-91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렉, 저기 봐. 지늘기 무릎까지 올라와. 토마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 상황에서 전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 PT-91이라면 진작 빠져서 견인차 불러야 할 텐데. 오후 2시 훈련장에 모인 저희는 충격적인 관광경을 목격했어요. K 전차가 무릎까지 빠지는 진창 속으로 거침없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제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바퀴가 지늘게 빠져야 정상인데 K는 마치 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해? 입을 벌리고 바라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K가 깊은 웅덩이에 접근하자 저는 속으로 이제 빠지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K는 잠시 멈춘 후 뭔가 시스템을 작동시키더니 웅덩이를 마치 평지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제 옆에 있던 얀 입이 벌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한국인 교관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놀라셨죠? K의 능동 형형과 장치가 지형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거든요. 바퀴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어떤 지형에서도 최적의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교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30년 동안 봐온 전차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직접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해왔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미군 부대와 합동 훈련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에이브람스 전차도 함께 참여했어요. 이번엔 에이브람스와 비교해 볼 수 있겠네. 저는 은근히 기대했어요. 아무래도 미국 전차가 더 우수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마렉 에이브람스는 세계 최강 전차잖아. K가 아무리 좋아도 미국 전차는 못 이길 거야. 동료 파벨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저도 속으로 동감했고요. 훈련이 시작되자 에이브람스가 먼저 진창 구간에 들어갔어요. 74톤의 거대한 몸집이 위압적이었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멈췄네. 에이브람스가 진창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갇혀버린 거예요. 엔진을 열심히 돌려봐도 바퀴만 헛돌 뿐이었죠. 이런 에이브람스도 결국 빠졌구나. 토마씨가 혀를 끌쳤어요. 견인차를 불러야겠어. 미군 지휘관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그런데 견인차가 와서 로프를 걸고 끌어당겨도 에이브람스는 꿈쩍도 안 했어요. 이상하네. 견인차로도 안 빠지네. 74톤이나 되니까 그럴 만하지. 저희는 구경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에이브람스는 그대로였어요. 그때였어요. K가 나타난 게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한국인 교관이 미군 쪽에 제안했어요. 미군들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어요. 고맙지만 저희가 처리할 수 있어요. 미군 지휘관의 표정에는 자존심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도 에이브람스는 꿈쩍도 안 했어요. 한국 전차가 에이브람스를 구출한다고. 말도 안 돼. 파벨이 코웃음을 쳤어요.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30분이 더 지나자 결국 미군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K가스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견인 케이블을 연결한 후 천천히 후진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에이브람스가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K가 진창에서 미끄러지는 기색도 없이 74톤짜리 괴물을 끌어내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어요. 56톤인 K가 74톤 에이브스를 구출해낸 거예요. 그것도 진창에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에이브람스가 완전히 빠져나오자 미군 전차병이 K에 다가가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드러나 있었어요. 미군 지휘관도 다가와서 한국 교관과 악수를 나눴고요. 이제 믿겠어. 한국 교관이 저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가져왔던 편견이 산산조각 나버렸거든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다니. 다음 날부터 저는 K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교관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매뉴얼도 꼼꼼히 읽어봤어요. 말렉 완전히 달라졌네. 동료들이 신기했어요. 그도 그럴 게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K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만든 이 전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도하 훈련 날이었거든요. 오늘은 강을 건너는 훈련을 해볼 거예요. 한국 교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도하 훈련은 전차병에게 가장 위험한 훈련 중 하나거든요. 물이 엔진으로 들어가면 전차가 완전히 망가져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제가 젊은 병사들에게 당부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걱정 마세요. 마렉님. K는 물속에서도 문제 없어요. 19살짜리 신병 미아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놀라웠어요. 예전 같으면 도하 훈련 앞에서 떨고 있을 텐데 이 아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K는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있어요. 미아오의 농담에 다른 젊은 병사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놓였어요. 마렉 대위님도 같이 타세요. 뭐라고? K 체험해보세요. 정말 신세계예요. 젊은 병사들의 권유에 저는 망설였어요. 30년 동안 PT-91만 타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전차를 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을까? 당연하죠. 한 번만 타보시면 절대 PT-91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 저는 K에 올라탔어요. 조종석에 앉자마자 차이를 느꼈어요. 이게 뭐야?
모든 계기판이 디지털로 되어 있었어요. PT-91의 아날로그 계기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신기하죠?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와요. 리아우가 설명해 줬어요. 여기 보세요. 지형 정보, 날씨, 심지어 다른 아군 전차 위치까지 다 나와요.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전차 같았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 K가 강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물이 전차 하부를 덮기 시작했는데도 K는 아무렇지 않게 전진했어요. 신기하네. 정말 문제없이 가는구나. 옆에서 지켜보던 얀이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물속에서도 K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포탑도 자유자재로 돌아가고 주포도 문제없이 조준됐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교관에게 물었어요. K는 24m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강이 많아서 처음부터 도하 능력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해서 이 전차를 만들었는지를요. 70년째 분단 국가로 살아온 사람들의 절실함이 담겨 있구나. 물속에서 K를 직접 조종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물의 저항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였거든요. 마렉 대위님, 어떠세요? 믿을 수 없어. 정말 물고기 같아. K가 강을 완전히 건 후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대위님, 이제 정말 어떤 지형이든 두렵지 않아요. 리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전차를 탔을 때는 이런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이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처음부터 이런 최고급 전차를 타게 되다니.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교관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교관님,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전차를 만들 수 있었나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릴까요? 교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나라는 70년 동안 항상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절실했죠. 한국 전쟁 때는 미군 전차에 의존했지만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K가 탄생한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군사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국의 자동차 기술, 특히 현대자동차의 기술이 결합되면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자동차 회사가 전차 개발에 참여했다니요. 현대자동차요? 그 회사가 전차도 만드나요?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엔진 기술과 서스펜션 기술을 제공했어요.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술력 때문이거든요. 교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관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술에 열정적인가요? 글쎄요. 아마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천연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그래서 사람의 머리와 기술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었죠. 정말 대단해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다니.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짐했죠. 다시는 남의 나라 기술에 의존하지 말자고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한국인들의 기술에 대한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삼성, 현대, LG 같은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거군요. 맞아요.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DNA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실함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젊은 병사들과 함께 K 정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비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이 전차는 자가 진단 기능이 있어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스스로 알려줘요. 정비병 토마 씨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부품 교체도 훨씬 쉬워요. PT-91은 하루 종일 걸리던 작업이 K는 몇 시간이면 끝나요. 실제로 정비를 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한지 알겠어요. 제가 감탄하자 한국 교관이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주의가 공존하는 민족이에요. 빠르면서도 정확해야 지성이 풀려요. 그 말이 K 전차의 특성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빠른 기동력과 정확한 시스템 둘 다를 갖춘 전차였거든요. 그래서 K가 이렇게 완벽한 거구나. 몇 주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K의 사격 훈련을 참관했어요. 그날 목격한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목표물까지 3km 이동 중 사격 준비. 명령이 떨어지자 K가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달리면서도 주포가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이지? 한국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요. 교관의 설명과 함께 K가 사격을 했어요. 결과는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동 중에 3km 거리의 목표물을 명중시키다니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을까.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K 전차를 보면서 느꼈는데 한국 사람들의 기술력과 열정이 정말 놀라워. 작은 나라인데도 이런 걸 만들어내다니. 아내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 어떤 게 그렇게 좋은데?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을 배려한 설계가 인상적이야. 한국 문화의 정이 느껴져. 정이 뭐야? 한국 사람들만의 특별한 마음이야. 남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문화 말이야. 그로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교관에게 한국어로 인사하자 그가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마렉대님 한국어 공부하세요? 네, 한국이 너무 궁금해서요. 이런 멋진 전차를 만든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 그 말에 교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기술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보람을 느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기술 속에 사람에 대한 배려와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마렉 대위님, 오늘도 K 훈련이에요. 미아오를 비롯한 젊은 병사들이 신나게 말했어요. 이제의 아이들은 진짜 전차병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는 눈빛이요. 좋아. 오늘은 야간 훈련이다. 제가 말하자 병사들이 환호했어요. 예전 같으면 야간 훈련을 무서워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K가 있으니까 밤에도 문제 없어요. 토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K의 야간 투시 장비는 정말 선명했거든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 교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교관의 임무가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거든요. 교관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습니다. 마렉 대위님 덕분에 폴란드 병사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교관님이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미아오가 다가와서 한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관이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어머,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네, 저희 모두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져서요. 정말 그랬어요. 부대 안에서 한국어 공부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젊은 병사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K를 만든 공장도 구경하고 싶고요. 병사들의 말에 교관이 활짝 웃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 놀러 오세요. 환영할게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더 밝아졌어. 그리고 젊어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한국 전차 덕분이야. 30년 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보네. 그래, 어떤 기분인데? 희망이랄까. 우리나라가, 우리 군대가 정말 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해. 작은 나라지만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고. 며칠 후 폴란드군 고위 장교들이 우리 부대를 시찰 왔어요. K 전차의 성과를 점검하러 온 거였죠. 마렉 보고하시오. 예, K 전차는 모든 면에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보고했어요. 특히 젊은 병사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제 어떤 임무든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오. 진창에서의 기동력은 물론이고 도하 능력, 사격 정확도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이 전차를 사랑합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보고, 한국과의 협력이 성공적이었다는 뜻이로군. 예, 한국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서 나의 K 전차 경험이 6개월을 맞았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그들이 만든 K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의 결정체다. 우리 젊은 병사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을 보니 한국에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든다. K와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다.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폴란드 브라니에보 훈련장에서는 K 전차가 달리고 있어요. 젊은 병사들의 웃음소리와 함께요. 30년 베테랑이었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운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향한 간절함이었죠. 작은 나라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K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감동이에요. 그리고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는 감동 한 모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